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일 밤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3.1절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3.1절 하면 뭐 일제 식민지하고 식민주의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양 후보도 이러한 이 안보관에서 완전히 다시 충돌했어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ICBM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안보관이, 그리고 이 안보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하는 안보, 이건 뭐 공약도 아니고요, 나라 버리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안보 공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 페북에 또 입장문을 내놓고 이 중요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평화를 염원하는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한다면 북한의 남침도 우리가 자처했다고 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개월짜리 초보라서 이 야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이거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인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여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식민지배를 정당한 발언과 다름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중국을 대국으로 숭배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도 자주 독립 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집권민주당의 이중성에는 더욱 아연해진다. 그러면서요,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는 이야기를 그들은 전쟁광의 주장으로 비틀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를 위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안보협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려 한다며 진의를 왜곡하여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그리고요, 3.1 정신은 무조건적인 반일, 배일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강점기의 상처를 추스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을 이루고 그 길, 즉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은 물론 동맹국가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전통적인 이 안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는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한미 동맹과 한미 안보 삼각 협력 체제의 확고한 안정적 운영인 것이죠. 이러한 입장을 내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 확고한 원칙적인 그야말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그 골격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의 이 안보 공약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시즌2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또 하나 이 3.1절 유세 대전에서 이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후보는 바로 최근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통합정부, 그러면서 정치개혁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정부라고 하는 명분 하에 지금 이 반윤석열 이 포위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요, 이 정권 교체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빠진 민주당 정권을 갈아치우는 정권 교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정권 뭐라고 할까요? 정치 개혁이다. 이 정치 개혁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요,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자신만만하게 이 정치 교체야말로 이 확고한 정치 개혁이다, 이러한 입장의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특별 성명을 냈고, 그리고 또 여러 오늘 유세장에서도 말이죠, 썩고 부패한 사람들이 통합하자고 하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냐. 그리고 정치 개혁이, 정치 교체가 곧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개혁이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정부를 맡게 된 것이야말로 엄청난 정치 개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요, 정권 교체의 마지막 변수는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른 국민 참정권 제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4일과 5일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특히 우상호 선대 본부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말이죠, 이 정치 개혁의 빅 텐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이 윤 후보에게 위협적인 담론의 보이구도로 중도층 공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중대 선거구제, 또 이 개헌,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이런 걸 가지고 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이렇게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러브콜까지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죠. 이 박영선 위원장도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 뭐라고 하고 있느냐? 김종인 위원장은 한국이 대통령제를 계속 끌고 가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보다 내각제용으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물밑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이 이재명 민주당 이 차원에서 상당한, 말하자면 이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윤여준 장관이라든가 법륜스님 이런 분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 총리를 비롯한 초당적 내각 구성, 그리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 대개혁 추진을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우상호 본부장은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 장관 이런 분들까지 멀리서 힘을 보태주고 있다. 원거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 뭔가 물밑에서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여전히 분명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오늘 김동연 후보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마포에서 전격적으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어요. 정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말을 정치 교체라고 해서 이재명 내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이 교체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의미와 이러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캠페인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이 정치 교체, 문재인에서 이재명 바꾸는 거, 이게 곧 뭐냐? 정권 교체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런 틀에서도 지금 오늘 공동선언 앞에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이렇게 지금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요, 현혹되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교체를 위한 뜻에 함께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 모아서 통합정부, 국민 내각을 만든다는 점 합의했다. 그러면서요, 정치판을 바꾸고 세력 교체하자고 한 주장이 결실을 맺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좋은 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김동연 후보는 뭐라고 그럴까요?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시인의 성의를 갖고 대화를 끌어 오늘 정치교체,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합의문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별도 기구를 설치한다. 두 번째가요,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성안한다. 그리고 개헌안의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 실질적인 산권 분립을 보장하고 20대 대통령 임기 1년을 단축해서 2026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 다음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리고요, 이 국가주택정책위원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언제 사퇴하느냐가 남아있는데, 새로운 물결 측에서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후속 절차를 밟아서 발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라는 말은요, 잃지 않았어요. 예. 이게 이 꼼수예요, 꼼수. 자, 이번에는요, 이 칸타 코리아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 세 군데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칸타 코리아는 서울경제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27, 28 오늘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를 합니다. 44.1 대 34.1. 그리고 안철수는 7.8, 심상정은 2.0인데요. 지난달 23, 4일 조선일보 일의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34.9, 윤석열 후보가 36.5. 그래서 한 1.6% 정도, 1.6%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10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즉, 오늘 이 여론조사는요, 이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권의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도 보시고 야권 지지층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완전히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46.8이고 이재명 후보는 40.3입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 불필요하다, 이러한 답이 무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무려 51.2%고요. 필요하다가 40.5로 전에하고 이제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종 결렬의 책임은 누구냐? 윤석열 후보가 28.9, 안철수 25.6, 이준석 16.5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여론조사는요,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이 데일리안 여기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25, 6, 7일인데 윤석열 45.4에 이재명 42.3. 그래서 약 3.1% 차이가 나고요. 안철수는 5.5, 그 다음에 심상정 2.1. 그리고 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에 의뢰한 26.7.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44.2, 이재명 42.0입니다. 그래서 2.2%로 오차 범위 아니고요. 안철수는 8.5, 그리고 심상정 2.1이 됩니다. 특히 말이죠, 이 미디어 토마토의 경우에 있어서 연령별로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30대, 60대, 그리고 이재명은 40대, 50대에서 우위를 표하고 있고, 특히 40대와 50대 중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보면요, 40대, 50대 윤석열 후보는 32.5 대 36.7인데 반해서 이재명은 절반이 넘는 55.1 대 51.9다.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46.4 대 이재명 39.4, 39.3. 그리고 대구 경북 윤석열 60.8, 이재명 23.5. 호남에서는요, 이재명 69.8, 윤석열 19.7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이재명 43.1, 윤석열 42.1입니다. 강원 제주에서는요, 윤석열 44.8, 그리고 이재명 43.8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제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겼다는 점. 자, 윤석열 후보가요, 약 1%로 제주에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야권이 말이죠, 이거 단일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단일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사표를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정권 교체는 누가 해야 되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투표로 단일화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칸타 코리아 조사 결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4, 5일 사전 투표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만 보더라도 이제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권의 정권 교체 후보는 윤석열 나 본인이다. 그래서 나를 찍어야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안철수에 대한 표는 결국 사표다. 그래서 이 안철수 사표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 선회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오늘 이 회의에서, 선대본 회의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에 지지를 보내는 새 지지층의 참여도 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난 27일 날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일절 입에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정권교체 메시지가 단일화 이슈 때문에 잠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외부적으로는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를 한 대로 단일화 끈을 놓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 단일화 불발 그러한 이 발언도 사실상은 이 단일화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권영세 본부장도요, 오늘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러면서도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야.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다시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러한 이 모양새, 이거는 비추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사실상은 이제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 지금 분위기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대로 권영세 본부장 끈은 놓고 있지 않다. 이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 단일화를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명진, 그 다음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동길 명예교수, 그동안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전부 다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인명진 위원장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데 왜 자기 고집부리냐. 그리고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요, 안 후보의 정치적 소신은 아직과 불통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요, 물러나야 한다. 내가 먼저 물러날게. 그 얘기를 해야 국민이 감동하는 거다. 그 한마디가 한국의 정치를 살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즉 여론조사 경선, 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후보를 이 신촌에서요, 지금 문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과 그리고 원희룡, 신촌 한복판에서 합동 유세를 해서 정말 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오늘 보여주는 유세 작전을 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용남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 T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가 양보 형태의 단일화를 할 경우에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합당 이외에는 합당을 전제로 한 당대표 자리밖에는 별로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연 통과를 시켜주겠나? 절대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거나 비중 있는 것이라면 이 합당을 전제로 한 당대표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그걸 이준석 대표가 받겠느냐, 용인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걸림돌이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웃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오늘 TBS 라디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냐, 한심하다. 이전에서 방송에서 설화를 일으켰는데 아직도 이런 분이 당을 대표해서 방송 활동한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대선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는 이 엄중한 시기다. 걱정스럽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측에서도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언론에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홍경희 대변인이 논평을 해가지고 단일화 결렬 이후에 준비를 했다는 듯이 일방적인 비난과 비방을 퍼붓는 쪽이 누구이신지 보시고 국민이 진정으로 단일화를 원했던 것인지 책임 전환을 원했던 것인지 평가해 달라. 이렇게 이 보도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지금 이 대변인의 입장문을 보면 강합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스스로 국민을 피곤하게 해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당과의 서약서 한 장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서약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권 대리인을 통한 협상 타결은 처음부터 사실무근이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것은 국민 앞에서 두 후보가 함께 평가받자는 조건이 유일했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대한 답은 없이 예물과 예단 얘기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예물과 예단보다는 진심을 바랐던 상대가 자리를 떠나자 준비했다는 듯이 온 동네에 본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기로 했다는 등 허위 사실만 떠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단일화를 입에 담으며 이러쿵저러쿵 안철수 후보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짝사랑을 넘어서 스토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요, 김은혜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서 명료하게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료한 사실은 단일화 제안에 대한 윤 후보의 진정한 화답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요, 안철수 후보 본인은 윤 후보가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 이런 취지지만은 밑에 실무자들 선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이렇게 사실상 결렬된 이 상황으로 온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점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까지요, 단일화 카드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차 말씀을 드린대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